네, 이번엔 취임의 마스터입니다. 조금 깊이 있는 토론을 한번 해볼 생각인데 일단 매크로 먼저 잡고 그다음에 내려가서 섹터, 그다음에 마이크로 이렇게 뭐 기업까지 가봅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말에 나왔던 뉴스,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 네네. 자명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관세를 그렇죠. 네, 올리고 맞습니다.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 또 소비 심리도 거기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적정하게 오르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이제 그 수치가 어느 정도이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네네. 김장일 본부장이 보시기에 어떻게 그 파악하시는지. 미시간 소비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미시간 소비 심리지수. 심리지수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1년짜리. 1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 향후 1년 동안에. 네. 근데 이게 계속 한 3점 매 3점 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네. 한꺼번에 한 달 사이에 네. 1%포인트가 올랐어요. 4%대. 아주 예외적입니다. 근데 이 기간이 언제였냐면은 그 캐나다, 멕시코 그거 발표 관세. 2월 1일 날 네. 한다. 그러니까 취소한다고 하기 전에 네. 그것까지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급 심리가 인플레이션 다시 올라가는 거야 라는 걸 한껏 선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컸고 그 다음에 그 고용 데이터 금요일 나온 거 다른 거 보면은 비농업 취업자 수는 좀 전월 대비 내려가긴 했습니다만은요. 네. 사실은 1년 지나서 과거께 다 수정됐거든요. 최근 11월 10일에 올라갔어요. 그 3개월 평균은 24만 명인가 올라가서 아직도 탄탄하다. 금리 인하는 빨리 할 필요가 없겠네. 고용 지표가 아주 좋아서. 그리고 시간당 임금은 또 올랐어요. 네. 그것도 좀 신경 쓰여. 이러다 보니 금리 인하에 대한 건 어차피 별로 기대를 안 했지만은 3월은 더 넘어가서 5월도 할 가능성이 별로 없네. 그래서 패드 와치에서는 6월이나 가서 한 53% 금리 첫 번째 인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12월에 가봐야 되는 거니까 할지 안 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10년물 국채가 다시 약간 올라갔죠. 4.5 얼마로? 네. 보세요. 미국이 그 S&P 500의 그 S&P 500의 10년짜리가 4.49. 4.5잖아요. 네. S&P 500의 PER이 포워드 PER이 22, 23입니다. PER 역으로 해보세요. 얼마 나오는가? 4.5예요. 네. 수익률이. 에헤. 아니 주식 투자에서 4.5% 수익률이 예상되는 거예요. 미국의 그 S&P 500 지금 주가 레벨이. 네. 근데 지금 국채 수익률이 4.5니까 네. 주식하는 게 나아요? 채권하는 게 나아요? 채권 쪽이 좀 더 애매하기요. 애매한 경계선이 있긴 한데. 그런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 관세 얘기가 나오면은 주식 투자자들이 좀 주춤거린다. 그런 겁니다. 네. 연유는 거기에 있었다. 결국에는 페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후퇴하고 그게 또 달러 가치의 강세를 또 유발하면서 네. 위험 자산을 좀 피하고자 하는 심리도 주말에 있었다. 약간 주춤. 이번 주춤? 주에 수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 목요일 아침에 CPI 나오잖아요. 네네네. YY를 2.99, 먼스는 0.3인데 네. 그게 좀 전월보다 내려가는 거긴 한데요. 그렇게 나와야 되죠. 예, 그럴지 좀 지켜보고 싶은 심정이 있고 네. 내일 모레 상호 관세를 한다는데 그 좀 보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은 주식이 그 반도체나 삼성하이닉스 버텨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 실현 내지는 주춤한 거죠. 그러니까 중소 종목을 중심으로 좀 가보려고 하고 이러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쭉 뜯어봤는데 악성의 데미지가 있는 재료는 아닌 것 같은 느낌?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비 심리, 고용 지표, 시계열 순서대로 쭉 시간을 두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 기대 인플레는 약간 좀 과하게 스팟으로 그 순간에 딱 올라가는. 그렇죠. 네. 멕시코산 데킬라가 갑자기 이제 25% 비싸질 것 같으니까 네. 돈 더 주고 먹어야 될 것 그렇죠. 같아. 이런 정도.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얘기가 지금 하루가 다르게 매번 나오고요. 관세라는 표현도 용어가 굉장히 다분화됐어요. 어디까지 갈란가 모르겠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관세에 대해서? 네. 캐나다와 멕시코는 기다리는 거고 한 달. 네. 중국은 10% 서로 간에 주고받고 시작한 게 10일이니까 시작했죠. 그다음에 일본하고도 아직 정확하게 모르죠. 그 상태에서 유럽하고 한국입니다. 그럼 10%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 조사 기간에만 대한민국 다 0.6% 수출 기준으로 한 1몇 퍼센트 영향을 받는다 하니까 네. 주가 심리적으로 따지면 0.5% 정도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수출 주도니까. 개별 주식에 따라서 밸류가 다 다르게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업앤다운은 실질적으로 관세가 얼마를 맞고 우리나라 말고 중국이 얼마 맞고 서로 간에 어떻게 해서 상호관계 되는지를
클리어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first 100 days 취임하고서 처음에 한 달, 석 달간은 계속 그렇게 줄기차게 땡기고 이런 게 이어지거든요. 제가 봤을 땐 좀 앞당겨서 업프런트로 하더라도 뭐 2월 달은 좀 불안한 겁니다. 네. 불안한 거를 만약에 우리가 2,500을 버티면서 간다 그러면 굉장히 선방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빠질 때는 접근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도하게 빠지는 게 2,450, 60? 그 이상 빠지면은 그건 과도한 거죠. 그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바로 2,550으로 갈 수 있느냐? 환율이 1,450이고 국채순위 4.5인데 그것도 과도한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개별 종목의 그 뉴스나 아니면 분석에 대해서 진짜 이 정도야? 라고 보면서 접근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과도하게 흥분하고 과도하게 좋다고 하는 것도 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박스다. 2,450에서 2,550의 박스고 네. 2월달 지나갈 때까지 여기서 크게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스에 항상 깨지기 마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위로 물론 그렇죠. 돌파를 예. 우리가 이제 별 희한한 일들을 겪었잖아요 지난해. 네. 여기 이제 좀 경험적으로는 좀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지만 그게 이제 좀 벗어난다면 오히려 위를 한번 열어보는 것도 좋은데 또 그런 어떤 좋은 요소가 아직은 좀 필요할 것 같고 동력이 좀 필요하겠죠. 촉매가 좀 필요한데 그렇죠. 아직은 딱히 네. 네, 그렇습니다. 관세에 대해서는 일단 구두로 난타전입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두고 보자 막 으르렁거리고 그래서 뭐 미국 속담에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확 물어버릴 것인지 네네. 아직은 좀 애매모호해요. 근데 그죠? 방법은 방법 없어요. LNG 사주고 네. 그다음에 그렇죠. 그 뭐죠? 투자도 해주고. 더 해주고 빨리 해주고 국방비 좀 늘려주고 이런 모습을 선제적으로 하느냐 어떻게 해지를 하느냐 레버리지 하느냐 이거의 기술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미일 정상회담이 뭐 굴종 외교다 막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오히려 박수를 치더라고요. 굴종이 뭐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익을 챙겼으면 됐죠. 네, 우리도 네.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죠. 맞습니다. 뭐 굳이 이럴 때는 하여튼 참 근데 지금 수장이 좀 없다 보니까 공석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렇죠. 해결은 되겠죠. 자, 일단 매크로는 진단 결과는 결국에는 좀 지켜봐야 되는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네, 과도하게 쏠려서 해석할 이유는 없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아직은. 또 2월 한 달인데 지난주 이번 주 다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실적도 다 발표 끝났고 이제 그렇습니다. 거의 다 끝났기 네. 때문에 자, 오늘 메인 주제인데 두 번째입니다. 네, 한미반도체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주 금요일자로 제가 기억되는데 일부 매체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를 네네. 내셨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거의 이거는 한화에서 받아 적은 내용이 아닌가 싶긴 한데 예. 하나정밀기계가 사명을 바꿨죠. 하나세미텍. 자, 그러면서 네, 하나정밀기계가 SK 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용 열 압착 장비, 이른바 TC본더죠. 네, 네, 네. 를 이르면 이달 말까지 정식 수주한다. 네, 네. 그래서 ASMPT에 이어 하나정밀기계까지 가세하면서 그동안 SK 하이닉스 TC본더를 독점 공급했던 한미반도체엔 타격이 불가피하다. 네, 네. 네, 악의적인 기사 같은데 어디라고 매체는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죠. 한미반도체 주가가 오늘 그래서 네, 밀리는데 맞았죠. 네. 좀 의아스럽습니다. 근데 어떠한 배경이 됐던 아니면 이것이 여러 군데서 동시에 나오는 건 아니고 아까 네. 말씀하신 특정한 그 매체에서 지속적으로 내지는 반복적으로 잊어버리면 나와서 근데 그게 완전히 거짓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뭔가 벤더를 다변하려는 욕구는 분명히 그렇죠. 커질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코스트 비용 뭐 가격도 지금 대당 상당히 비싸는데 일단 좀 깎고 싶긴 한데 한미 반도체가 마진이 회사 전체 마진이 45%예요. 네. 그럼 요거가 매출이 한 80%니까 그거는 50%가 넘거나 해도 50%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만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해외사들도 되는데 해외사 매출이 더 지금 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아직은 하이닉스 절대적입니다. 뭐 조금 하이닉스 고전이 절대적이고 있겠죠. 마이크론이 올라가야 되고 네. 삼성전자는 지금 아직 배제돼 있으니까 네. 그 상태에서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아직은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보다는 캐파가 한 4분의 1 정도 되니까요. 네. 이게 올라오는 속도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거나 딴 데를 뚫어야 되는 거나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하이닉스랑 같이 몸을 같이 갈 수밖에 없죠. 밖에 가서 딴소리 하더라도 한미반도체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문제의 핵심은 네. 한화 이 정밀의 네네. 한화 세미텍이라고 하시죠. 그 장비가 네네. 과연 누구의 기술인가?
그 기사를 찾아보면 한미하고 소송전에서 진 적이 있어요. 네네. 인력을 빼내가지고 카피했다가. 네네. 그러면 이 카피 제품이라면은 네네.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요. 네. 지금 소송은 12월에 시작됐고요. 네. 그래서 뭐 오늘 어저께 나온 건 뭐 하나정밀에서는 뭐 김현장을 선임했다 뭐 어쩌고 했다 그런 뉴스가 나오는 그 시점에 같이 이것도 뉴스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건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서 누가 카피를 했고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음. 다만 이제 한미 반도체가 먼저 선두였다는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의심이 얘기가 있고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하나정밀인데 사실은 주식적으로는 하나비전이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비전 상장 기업명은 한화비전으로 되어 네네. 있죠. 시가총 한 1조 8천억 되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그 기사에 나온 걸 기준으로 따지면요. 네. 이론적으로 따지면 기사적으로 따지면은 뭐 연간 한 60대에서 80대 팔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60대 80대면은 20대는 초도 물량 정해졌다 이렇게 네네. 얘기하고. 그러니까 60, 80대 다 받아줍시다. 네. 그렇게 하면 얼마냐면은 아마 1,200억에서 2,000억 수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또 틀린 게 네네. 작년에 한미 반도체에서 SK 하이닉스로 들어간 TC본드 장비는 100대가 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한미 반도체에서 작년에 본도 매출이 한 4,500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4,500이고 올해 본도에 대한 매출에 대한 애널리스트 예상이 8,000억이에요. 그러니까 4,500에서 8,000억이 되게 돼 있는데 8,000억 기준으로 따지면 얘네가 다 새롭게 끌어간다는 1,000억, 2,000억 하면은 네. 대충 한 20% 정도 해당되는 물량을 후반 업체가 오더를 올해 지금 받을 수 있다는 상상이란 말이에요. 장비가 이렇게 쉬울까? 근데 그걸 그대로 하면은 네. 그럼 한미 반도체 시가총액이 10조 얼마 되는데 네. 대부분이 이젠 본도니까 네. 한 9조 얼마 잡고 20% 깎아내면은 그럼 이론적으로는 한미 반도체가 2월 6일 시가총액에서 한 18% 빠지는 게 맞습니다. 네. 이슈는 그걸 다 그대로 믿음이죠. 첫 번째, 그걸 믿더라도 시장이 커질 수 있죠. 이거는 지금 파일을 나눠 먹는다는 건데 네. 시장이 커질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HBM3이니까 HBM4나 새로운 신제품에 대해서 누가 그렇죠. 할지 모바일 모르죠. HBM도 있고 네, 맞아요. 마켓이 커지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뭐 말씀 중에 그렇습니다만 네네. 하여튼 서로 상생해서 잘 되고 자기 거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 문화는 저놈을 밟아야지 우리가 올라간다? 이런 문화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놀조의 맥락이 약간 그렇게 돼서 하나를 디스를 하고 이게 뭐 랩 배틀도 아니고 조금 안쓰러워서. 네, 그렇죠. 계속 반복되니까. 근데 뭐 주식시장은 좀 영리해서 보시면은 오늘은 하나비전이 안 가죠. 못 가죠. 그러니까 네. 팩트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팩트가 이게 오류됐어요. 네. 지금 이제 금요일 날 반영이 좀 된 것 같은데 하나비전은 다른 이슈도 있어요. 아오홈을 인수하는 많이 뭐 그런 것도 뭐 있어가지고. 로봇 이슈도 뭐 이상한 거 하나 붙었죠. 그래서 하나비전의 주가가 이런 거 어떻게 반영했느냐는 것을 판단하기 쉽지 않고 한미반도체는 지금 그 기사에 네. 반 정도로 시장에서 컨선, 네. 걱정으로 그 임팩트의 반 정도를 반영한 것이 현재 오늘 8% 기우다. 빠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우다. 이건 팩트를 정확히 짚어봐야 되지만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스크래치를 내가지고 저는 네네. 한미반도체를 좋게 봅니다. 네네. 네. 아, 하여튼 뭐 기술력 인정하죠. 그리고 또 주가가 또 포트폴리오가 떨어지니까. 이 TC본더가 뭐 지금은 그게 워낙 끌고 가니까. 네네네. 근데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 뭐 EMI 차폐라든지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 직관적으로 안 보죠. 유리기판 얘기했잖아요. 유리기판 유리기판, 맞아요. 장비도 얘는 한미가 있거든. 다른 것도 있죠. 다 근데 많아요. 문제는 그런 거에서보다는 직관적으로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아 그거 얼마야? 그러면 이제 한 8%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이건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주가는 오늘 좀 급락까지는 아닌데 좀 어느 정도 뺐는데 반영했다. 뭐 너무 과도하게 뺀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아니라고 확인될 때까지는 네. 주가는 센티멘트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18만 원은 요원하고요. 네. 제가 봤을 얼마 때는 전에 시티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가 뭐 있는데. 뭐가 됐던 간에 네. 그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우리나라 주식이요. 30배 가기는 어렵습니다. 이걸 항상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다음에 올라갈 때 어디까지 볼다 할 때는 30배 곱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컨센서스 30배 하면은 그게 13만 원 정도. 네. 그리고 조금 더 어닝이 깎인 건 보면은 한 12만 원 정도예요. 그게 아마 현실적인 목표 주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하고는 괴리가 있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네네. 오늘은 이제 그런 거를 한껏 상당히 많이 천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듣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네. 오늘 뭐 매크로 얘기와 마이크로 섹터 얘기 또 한미반도체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본부장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